165페이지 나의 실패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그 떨어진 것들만 이렇게 그 모아둔 건데, 이건 그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라서 그 강의 초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스킵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이건 이제 주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일단 그 공부를 시작을 하면 다른 걸 다 포기해요.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다 체력과 시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포스가 약해져요.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굉장히 많은 포스가 필요한데 그 포스가 분산이 돼요. 여러 가지 다 챙기면서 가려다 보면. 그래서 그냥 그 달마대사님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면역수도 하듯이,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모든 그 신경 에너지를 공부에만 쏟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 사춘기 때도 뭐 목 같은 것도 안 부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공부만 했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고2 때 뭐 연애도 하다가 뭐 또 이렇게 성적 떨어지고 뭐 그런 건 겪은 거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절제를 해야 돼요. 77페이지 보면 이제 제가 공부할 이유가 뭐 이렇게 농사 지시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서 공부를 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고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겠고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뭐 집이 뭐 갑부가 아닌 이상, 갑부여서 뭐 어디 뭐 이렇게 그 건물이라도 좀 물려받고 뭐 주유소라도 물려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시험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저도 사실 뭐 집안이 뭐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거나 뭐 이렇게 부자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뭐 열심히 사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은 뭐 연애도 하고 뭐 이제 약간 이제 불량 청소년들도 있었고, 애들이 이제 뭐 뭣도 부리고 싸움도 하고 이제 좀 방탕하게 보냈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죠. 실제 뭐 직업도 보면 뭐 이렇게 제대로 없고 이렇게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뭐 편하게 그렇게 뭐 놀았던 사람들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해요. 또 그때 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이렇게 공부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 딛고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다 안정된 생활, 좋은 직장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놀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돌아와요,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돌아와요. 179페이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그래도 좋은 학교에 괜찮은 과에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 얽매였던 게 이제 풀리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좀 이제 보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뭐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수업도 사실 듣기 싫으니까 수업도 안 들어가고, 뭐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진짜 그랬어요. 과제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대학교 때 뭐 퀴즈 아카데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나가보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운동도 많이 하고 테니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테니스 코트에 살고. 그러니까 공부 빼놓고 이제 되게 다양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학점은 이제 우리 거가 40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30등 정도. 그러니까 거의 최하예요, 최하. 그래서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뭐 테니스 치고 놀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친구들이 다 떠나요, 저를. 도움이 안 되니까. 제 뒤로는 이제 뭐 복학생들 몇 명 있고, 뭐 운동과 몇 명 있고, 사실은 거의 꼴찌였어요.
뭐 4.3 만점에 1.3도 받아보고 뭐 F도 받아보고 뭐 그래서 친구들이 좀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무시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노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수업 빼먹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뭐 동아리 방에서 뭐 클래식 기타 이런 거 하고 뭐 테니스 코트에서 몇 시간씩 테니스 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공부 빼놓고 워낙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몸에 배웠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궁둥이가 너무 가벼워지고 가만히 이제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마음이 콩밭으로 가고 마음이 자꾸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자꾸 딴 생각 나고 그래서 결국은 2학년 1학기도 망치고 2학년 2학기도 망치고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딱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유학을 한번 가보려고 이제 국비 유학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공대 쪽은 그런 게 있어요. 국비 유학이. 그래서 정말 학점을 잘 받아서 이렇게 뭐 MIT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제 뒤에 나중에 제가 뭐 열등생이 되기 위한 첫 단계 그런 글 제목에 쓴 글인데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3일부터 그러니까 수업만 끝나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빨빨구로 돌아다니는 걸 딱 멈추고 그냥 도서관에서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 9시 반, 10시 이때까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도서관에 이제 죽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힘들죠. 힘들지. 아주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꼭 참고 있다가 뭐 도저히 못 참겠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든가 아니면은 집에 가기 전에 봉천동에 극장 가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든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영화를 보는 습관을 이제 그때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참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있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도서관에 앉아있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엉덩이를 무겁게 만들어야 돼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뭐 2주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그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할 게 더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185페이지를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활편인데,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제 적은 거예요. 저는, 자명종으로 일어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데, 저는 거의 6시 정각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2차 공부할 때 이제 뭐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리듬이 깨졌을 때는 이제 일부 예외를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공부가 정상적으로 될 때 6시 정각에 일어났고, 한 5시 반 정도에 이제 잠이 깨죠. 깨서, 뭐 5시 반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이 깨요. 잠이 깨고 나면 이제 사방은 깜깜하고, 이렇게 이불은 따뜻하고,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자죠. 좀 더 이리저리 저리저리 하면 잠을 더 청해요. 청하다가, 뭐 이제 누워있는 것도 갑갑하고, 하여튼 그래요. 새벽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딱 시계를 보면 정말 6시 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6시에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답답해서 일어나는데. 더 누워도 잠이 안 오는데. 더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의 기운은 뻗치지, 뭐, 그런 상황에서 누워있으면 그것만큼도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 보면 6시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는 이제 조간신문을 보는데, 신문 배달이 6시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일보 봤는데 조선일보가 늦게 오는 경우가 지국에 따라 다른데 어떤 날은 뭐 8시에도 갖다 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갖고 항상 신문을 사서 봐요.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신문을 배달시키지 않고 일어나서 슬리퍼 끊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사와요. 편의점에는 뭐 5시면 들어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신문이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정치면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데, 그거 말고는 이제 잡다한 그런 생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아침마다 조선일보를 뭐 30분, 40분, 50분 그냥 뭐 넉넉히 봐요. 그냥 재밌으면 오래 보고 재미없으면 일찍 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화장실 갈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조선일보를 보다 보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옛날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래요, 저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변희가 빨리 오면 이제 빨리 가고, 뭐,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봐야 학교를 저는 가요. 그거는, 대변 보는 거는 건강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면은 이제 변이 장 속에 쌓이면서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나오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을 하고, 몸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 독소를 몸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때 건강관리 수업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데, 이 변비가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침에 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돼요. 정말로.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를 보고 화장실 가고,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치질 뭐 이런 게 많은데, 화장실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이 걸려요. 힘 많이 주고, 어떤 사람들은 뭐 30분 이렇게 뭐 신문을 갖고 와서 막 보고 그러죠. 힘 많이 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성인 중에 40%가 치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고 힘을 세게 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알았는데 1분 30초 이 정도만 딱 갔다가 오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잔변감이 있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잔변감이라는 게 그냥 느낌일 뿐이지 실제 변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올 건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힘주고 오래 앉기 시작하면 그게 악순환이 돼요. 다음날은 더 오래 있고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죠. 그래서 정말 딱 1분 혹은 1분 30초에 딱 끊고 나오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뒤에 따로 썼는데, 옷은 전날 입은 걸 거의 똑같이 입어요. 물론 이제 뭐, 양말이나 뭐, 팬티는 갈아입겠지만, 뭐, 티나 뭐, 청바지나 뭐 이런 것들은 전날 입은 거를 거의 일주일 내내 입어요. 옷을 바꿔 입으면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바뀐 옷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몸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날 입었던 옷을 입으면 굉장히 편하네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씩 그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옷이 걸려있잖아요. 자기 옷장에. 근데 그 중에 제일 편안한 옷이 있어요. 예,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 하면서 이제 양복을 입는데, 저도 몰랐어요. 양복이 많죠. 뭐, 바지랑 자켓이랑 해서, 뭐, 정장이랑 해서, 뭐, 10벌, 20벌이 있고, 넥타이도 뭐, 지금 3일째 이걸 하고 있는데, 넥타이도 보면 한 30개쯤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쓸만한 것들이고 다 비싼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양복도 입어보면 제일 편한 게 있어요. 그걸 입었을 때 어떤 뭐 불편함이 없고, 색깔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색깔이고, 예를 들면은 제가 양복 중에 이렇게 뭐 짙은 곤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짙은 곤색 그런 걸 좋아하고, 뭐 메이커는 LG 패션 걸 좋아하고, 그게 편해요, 저한테. 여러 가지 메이커에 여러 가지 색깔, 뭐, 심지어는 뭐, 약간 붉은색 도는 양복도 있어요. 뭐, 짙은 회색도 있고, 근데 다 입어보면 색깔은 짙은 곤색, 검정에 가까운 짙은 곤색, 제가 입은 이런 바지 같은 색깔이고, 뭐,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허리나 뭐 이런 품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한테 편안한 그런 옷이 있어요. 그것만 입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지금 그것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복들은 그냥 걸려만 입고, 아예 그냥 손길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만 뭐 계속 일주일 내내 입다가 이제 드라이 마켓에서 월요일부터 또 입고, 넥타이도 이제 사실은 원래 매는 넥타이는 이제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가 많이 타서 아직 드라이를 못 맡겨서 그건 차마 이제 못 쓰고, 그거를 사실은 6개월 내내 그 넥타이만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소에 안 하는 넥타이인데, 이게 그래도 제일 비슷해요. 그 쓰는 넥타이는. 그래서 3일째 계속 이것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옷을 매일매일 바꿔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옷을 그렇게 자주 갈아입고 뭐 바꿔 입는데, 일본 드라마를 보니까 일본 드라마는 드라마 주인공이 옷이 똑같아. 예. 그러니까 뭐 기무라 다쿠야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가 있고, 뭐 그 사람 드라마를 여러 개 보는데, 이제 보통 일본 드라마는 이제 11회까지 있어요. 11회. 그러면 11회 내내 그 가죽 잠바 혹은 뭐 파카, 똑같은 파카만 11회 내내 입고 와요. 무슨 교복처럼, 유니폼처럼. 근데 일본은 뭐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들이 그 정도니까, 뭐 집이 좁아서 그런지, 근데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자꾸 갈아입는 게, 한 가지 옷만 입으면 저 사람 돈이 없나 보다, 이제 그래 생각할까봐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자기 옷 중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옷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계속 입으세요. 하나만. 아시겠죠? 바꿔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제일 편안한 상태로 몸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그러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도서관 의자가 보통 쿠션이 없고, 그냥 하이팩 의자잖아요? 이건 사실 미끌미끌해요, 의자가. 그런 상황에서 면바지를 입는다. 면바지는 그 하이팩 의자에 잘 미끄러져요. 그러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청바지, 두꺼운 청바지는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덜 미끄러져요. 그 하이팩 의자에.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좀 덜 힘들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는 좀 헐렁한 바지보다는 타이트한 바지가 이렇게 앉은 자세가 편하게 나와요. 타이트한 게. 그러니까 바지가 헐렁하면 이 다리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 좀 헐렁한 게 좋고, 무늬 같은 거는 되도록 없는 게 좋고. 옷 입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도서관 공부하다 보면은 1년 내내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예. 항상 같은 테이블에 서로 뭐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쟤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 뭐 그래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중부할 때 빨간색 니트를 꽤 많이 입었었는데, 사실 저같이 큰 등치에 빨간색 쇠타를 입는다는 거는 사실은 이상해요. 거기다 또 머리는 또 이제 우리 윤군처럼 그렇게 거의 해병대 머리처럼 짧게 잘랐어요. 저 머리가 길면은 가로고쳐요, 이게. 지금 그냥 무스를 발라서 그런데, 가로고치는 거 워낙 싫어해서 정말 짧게 잘랐거든요. 뭐 이런 산만한 등치에 뭐 이렇게 인상도 과히 뭐 소프트하지 않고, 거기다 뭐 이렇게 해병대 머리에다가 근데 빨간색 니트를 딱 입으면 참 아주 그로테스하거든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도서관의 전체 열람실 중에서 제일 키워요. 하여튼 어떤 남자가. 근데 하여튼 신경 안 쓰고 입었어요. 예. 거기다 또 위에는 또 이제 가죽 잠바, 갈색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잠바를 딱 벗어 이제 빨간 세트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많이 주는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하여튼 신경 안 썼어요. 제가 빨간색을 입었던 거는, 빨간색이 왠지 나한테 기운을 줄 것 같아서, 뭔가 타오르는 태양 이런 것도 있고 기운을 줄 것 같아서 입었는데,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빨간색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웨터 색깔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빨간색에 재미 들려갖고 이제 이렇게 라운드 티를, 진한 빨간색 라운드 티를 사서, 통째로 빨간 거를 사서 입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기운이 빠져요. 나중에는 막 몸이 아파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서 이제, 이게 옷의 색깔과 체질이 영향이 있구나. 저는 몸에 열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손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땀으로 나가는 게 워낙 많아서 물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자, 187페이지. 뭐 독서실에서 하든 뭐 무슨 도서관에서 하든, 공부하는 장소까지 거리는 이렇게 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가까이 살아서 저야 뭐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뭐 지하철 2호선 혹은 뭐 만원버스를 뭐 30분 이상 탄다.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도 너무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통학하면서 스트레스를 되도록 받지 말아야 돼요. 자, 88페이지.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좀 예민한 사람이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칸막이 있는 데서는 공부를 못하고, 칸막이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열람실의 구석팅인데, 저는 저 벽 쪽을 보고 일단 앉아요. 이 벽을 등지고 앉으면은 앞이 이제 뻥 뚫리잖아요. 뻥 뚫리면은 정신이 산만해지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벽을 향해서 앉아요. 벽이 딱 막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벽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벽을 보고 앉으면 벽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2m밖에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라인에 앉아요. 그래서 거리가 한 5m에서 10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벽을 보고 앉아요. 그러면은 집중력도 웬만큼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갑갑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그 집중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 삼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앉았고, 여러분도 이런 게 자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벽을 등지고 넓은 열람실에 쫙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뭐 앉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정신이 산만해지는, 그러니까 자꾸 잡생각이 나는 거죠. 책에 집중 못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사실 책에 집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게 뭐 책이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오면은 자꾸 가요. 본능적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뭐 이렇게 나뭇잎도 흔들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쁜 여자도 지나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 또 시끄럽게 군 사람도 보이고, 이게 눈에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는 하기 싫지, 뭐 관심은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안 좋아요. 근데 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칸막이 유무도 중요하지만, 과연 벽을 보고 앉을 것이냐, 거리를 얼마나 뗄 것이냐, 뭐 그런 것들 신경을 쓰세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 뭐 밥도 엄마가 해주고, 독서실비도 안 들고, 버스비도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해봤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는데, 밥이야 뭐 그냥 고시촌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5평짜리 아파트였으니까 뭐 공부하기는 뭐 그냥 적당했고, 참 편하겠다 싶어서 집에서 해봤는데, 한 3일 정도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집에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것도 괜찮겠는데, 한 30분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30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30분 하면 이제 쉬어요, 이제. 만족을 하면서. 좀 쉬자. 아주 이렇게 오늘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뭐 누워 자거나 한 30분 쉬고 또 공부를 해요. 근데, 그래, 어림없죠, 그래갖고는. 3시간을 공부하고 30분 쉬면 모를까? 혼자 공부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뭐 음양오행인데, 하루 24시간 중에 각 시마다 기운이 있어요. 뭐 음양오행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음양오행의 기운과 그 다음에 각 시간에 따른 음양오행 기운이 맞을 때 잘 되는 거고, 안 맞을 때는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새벽형 인간이 나오고 올빼미형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되는 게 뭐 오후 한 2시부터 5시까지. 이때는 굉장히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암기도 잘 되고, 체력도 솟아나오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머리가 휙휙휙 돌아가고. 근데 아침 시간은 저 그냥 신통치 못해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면 거의 공부 안 한다 그랬죠. 시계만 보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몸의 기운이랑 잘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공부 잘 안 되고. 근데 오후는 딱 잘 맞아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후에 거의 그러니까 공부 강도로 치면은 아침에는 한 80% 정도 효율로 공부를 하고 저녁 때는 뭐 한 60%, 70%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을 100%로 친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시간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지 그때 혹시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은 아마 저처럼 오후 시간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올빼미 인간이라면 이제 식사는 이제 저는 아침에 뭐 8시 반에 이제 그 식사를 했고, 저는 이제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밥도 이제 서울대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도 그냥 일반 식당 가서 하지 마시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시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뭐 학교 근처에 이제 맛있는 식당이 많더라도 학교 구내식당에서 드세요. 그게 맛은 그냥 그렇겠지만 영양이 제일 좋아요. 음식이 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반찬 같은 거 재활용 안 하고, 뭐 짜거나 맵지 않고, 그 다음에 고시실에서 공부하실 때는 이제 그 고시식당을 이용하세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없어 보이고 빈티나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분위기도 좀 칙칙하고 고시식당이 이게 좀 우아하게 이렇게 뭐 그 식당 가서 뭐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냉면도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몸을 생각하면 고시식당을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먹었던 식당은 학생 식당인데 그때는 밥이 1,100원이었어요. 아침에는 그 학생 식당밖에 밥을 안 했어요. 1,100원이면은 뭐 굉장히 싸죠, 그죠? 그때 쌌어요. 제가 그 1,100원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니까 뭐 이게 사실 고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고기랑 야채랑. 근데 단백질과 비타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나름대로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이제 야채랑 같이,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별 생각 다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92페이지.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정말 머리를 혹사시키고 참 피곤한 일인데, 그러니까 힘들 때, 이제 저는 이제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그 자판기 커피를 또 좋아하는데, 그 자판기 커피를 약간 좀 진하고 달고 뭐 이제 그런 걸 뽑아서 가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열람실에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공부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뽑아서 이제 들고 올라가죠. 계단을 하고 이제 해서 열람실에 가서 딱 앉아놓고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마시죠. 그게 참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갖고 좀 마시다 보면 이제 커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쉬움. 그런 이제 그 어떤 때는 뭐 아예 한꺼번에 2잔을 뽑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껴서 먹었죠. 하루에 2잔 정도. 뭐 초콜릿도 먹고 아니면 뭐 커피도 괜찮고, 하여튼 뭐 이렇게 커피를 한 2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저는 11시 반 정도에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고 와서 한 20분이면 돼요. 그럼 이제 11시 50분에 도서관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때는 도서관이 텅 비어요. 다 이제 11시 반에 점심 먹으러 나가서 이제 뭐 밥터디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때쯤에 이제 대부분 이제 도서관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수다를 떨고 있죠. 사람들이 팩을 차거나, 서울대는 이제 우유팩을 차는데, 열람실에 텅 비어요. 저는 이제 돌아와서 바로 공부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그렇게 놀라운 재주인지 몰랐는데, 남들이 보면 되게 놀라운 능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뭐 와서 뭐 11시 50분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밥 먹었다고 쉬고 뭐 점심시간에 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가 또 돼요. 그렇게 밥 먹고 바로 와서 책을 봐도. 그게 뭐 워낙 또 책을 좋고 뭔가를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체질이 또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이에요. 위장에 탈이 안 나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94페이지인데, 공부를 하다가 뭐 한 2시 정도? 2시 반? 요 정도 되면 이제 졸려요. 졸립죠, 그죠?
저는 6시에 일어나서 뭐 한 7시 반부터 도서관에 도착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면 거의 한 7시간 정도를 도서관에 있는 거잖아요. 피곤할 때가 됐죠. 올빼미라면은 뭐 한 11시, 12시 학교 와서 이제 점심 먹고 슬슬 공부 시작할 때니까 졸릴 이유가 없어요, 그때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졸려요. 피곤하고. 그래서 졸리면 무조건 낮잠을 자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분 정도 책상에 이제 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잘 때도 이제 책을 딱 펴놓고 그 책을 이렇게 가운데를 딱 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베고 자면 이게 쿠션이 돼요. 이 책이. 이렇게 자고 딱 펴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가운데를 피는 거예요. 가운데를 피고 이게 눌리죠. 그죠? 이게 스프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다 보면 사실 뭐 침도 흘리고 뭐 있기 때문에 책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여기다가 뭐 깔고 자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이 이게 베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 잠을 자요. 딱 자고 나면 그러니까 뭐 더 자고 싶으면 자는데 한 20분 정도 자면 역시 또 뭐 더 그냥 깨요. 예, 충분히 자는 거죠. 예. 보통 그럴 거예요. 20분 이 정도 자면 깰 거예요. 근데 더 낮잠을 자는데 뭐 정말 2시간 동안 자꾸 자게 된다. 그래도 자야 돼요. 예, 잠은 절대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바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요새도 이제 저 변호사 하면서 오후에 되도록 낮잠을 자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낮잠에서 이렇게 똑같이 역시 자는데 딱 깨면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뭐 한 5분 차만 못 자죠. 예. 저는 괜찮은데 다른 또 직원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변호사님들은 다 자기 방이 있고 직원들은 가운데 모여 있거든요. 이제 책상이 다 이제 그래서 직원들이랑 가운데 모여 있는데 오후 한 2-3시에 이렇게 졸려도 이렇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잠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잠을 깨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제 가장 공부 잘 될 때죠. 이렇게 워낙 잘 되는 시간이고 이제 잠까지 딱 자고 났으니까 정말 최고 속도를 내면서 한 5시까지 정말 정말 빨리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보통 뭐 5시 이 정도, 5시 반 이 정도 먹는데, 저녁도 빨리 먹고 와요. 한 20분 정도에 먹고 와서 또 도서관에 왔는데, 저녁 먹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공부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인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50분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한 10시 한 10분 이 정도. 뭐 씻고 나면 한 2-30분.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 엎드려서 이제 책을 보다가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다른 거, 엉뚱한 행동 하지 말고, TV를 본다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만화책을 본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릴렉스 하는 거를 하지 마세요. 릴렉스를 하게 되면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그렇게 침대에 엎드려서 이렇게 책을 보시다가, 사실 침대에서 책 보는 것만큼 졸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거의 그게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잠을 주무세요. 97페이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 체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고 체력이 나쁘면 공부를 못해요. 모든 건 다 체력이에요. 컴퓨터는 이제 전력 공급을 해줘야 컴퓨터가 돌아가고, 컴퓨터도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알아요? 보통 컴퓨터가 전기를 먹는 게 350W 정도를 먹어요. 그리고 사실 수험생들이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대부분이 수험생 중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자겠죠, 막.
어떤 날은 뭐 잘 되면은 필 받으면 한 4시까지 공부하다 자고, 또 어떤 날은 뭐 술 마시고 한 11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자죠, 제멋대로. 근데 신경을 써야 돼요. 잠을 규칙적으로 자야 잠이 빨리 들어요. 빨리 들고 깊게 들어요. 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2, 3시에 자던 사람이 뭐 밤 11시에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활동하던 시간, 그러니까 몸이 활동하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인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더라도 깊게 못 자요. 규칙적인,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책에 쓰인 대로 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겠다. 이거는 규칙적인 게 아니야. 뭐 그것도 하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더 규칙적으로, 11시 정각, 그 오차가 한 5분 정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지를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일과가 똑같죠. 셔틀버스 타고 9시 50분 셔틀버스. 그게 시간 오기겠어요? 똑같지. 예. 그리고 뭐 10시 10분에 도착하면, 그것도 제가 딴 데로 안 새니까 항상 집에 가는 거 일정해요.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뭐 씻고, 집에 뭐 TV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불 피고 엎드려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졸려서 책 치고 딱 시간을 보면 뭐 10시 55분, 11시 딱 정각이에요. 그리고 책도 불 끄고 딱 누우면 정말 3초 안에 딱 잠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잠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꿈도 안 꾸고, 정말 죽은 듯이, 워낙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실 9시 50분에 셔틀버스 타고 집에 갈 때는 거의 시체처럼 가요. 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밤에 한 9시 10시에 기운이 생생한 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거의 죽은 듯이 잠을 자요. 그리고 잠을 잘 잘 때는 꿈을 안 꿔요. 잠을 잘 못 잘 때 꿈을 꾸고 악몽을 꾸죠. 꿈에서 시달리죠. 그거는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거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꿈도 안 꾸고,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7시간을 딱 자는데 확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순식간에 잔 것 같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하고 싶고 더 욕심이 나더라도 딱 멈추고 무조건 잠이 먼저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잠이 먼저고 무조건 식사가 먼저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지 마시고, 컨디션이 정상이라면은 항상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할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잠들면 일어나는 것도 일정할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없을 때, 잠을 더 청하고 싶으면 계속 무조건 자세요. 잠은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다 잤다, 충분히 잤다, 그럴 때 일어나시면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보면 식사 시간 나오는데,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위장병이 안 생겨요. 식사를 거르는 거 매우 안 좋아요. 식사를 거르면은 체력도 물론 떨어지지만 위산이 과다가 분비가 되고, 하여튼 속이 장난이 아니게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일정하게 하시고 하루 3끼를 드시고,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식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특히 이렇게 몸이 차요. 그러니까 몸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해요. 특히 위나 장이나 남자들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식사 시간도 잘 이렇게 챙겨야 되고, 끼니를 거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밥은 되도록 한식 위주로 하세요. 된장찌개와 밥과 반찬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시고, 여기 보면 라면, 김밥,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수험생이, 변호사님이 라면이 나쁜가요? 막 그래요.
뭐 대부분 다 치아도 좋고 뭐 잘 씹어 드시겠죠. 근데 만약에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잘 안 씹어 드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신경을 써야 돼요. 잘 씹어 먹는 거, 어느 정도까지 씹어 먹는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밥을 먹고 막 씹다 보면 이게 거의 그 수프처럼 막 이렇게 그냥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갈 그럴 단계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입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뭐랄까 맷돌로 갈듯이 그렇게 해서 씹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위에서 소화시키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훨씬 그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근데 입에서만 대충 뭐 한 5번 정도 또 우물우물해갖고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위에서 그 분해를 하려면 많은 화학물질이 나와요. 위에는 이빨이 없다고 하죠. 그럼 결국 화학물질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밥에다가 이렇게 뭐 누룽지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대충 씹어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게 얼마나 속이 부대끼고 쓰린지. 그 딱딱한 그 누룽지를 분해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그 소화 효소가 나는 거예요. 위벽을 다 긁어놔요. 그리고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줘요. 하여튼 위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씹어 먹어서 며칠을 딱 해보면 체력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뭐랄까. 체력이 한 30% 정도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눈도 밝아지고, 몸의 기운이 확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씹어 드세요. 그 다음에, 공부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날은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바뀌면, 몸이 적응을 못 해요. 공부 효과가 떨어지고, 뭐든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일정하게. 아시겠죠? 자, 잠. 201페이지 봅시다. 잠을 절대 부족하게 하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무슨, 사당 오락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요새 고등학생들이 수면이 참 부족한데,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2시, 2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잠자고 4시간 정도 잠자는 거죠. 또 아침에 또 한 7시 반까지 또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고3 때는 그렇게 살고 1학년, 2학년 때는 10시,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근데 그게 참 무식한 짓이었어요, 그게. 한참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들이며 교육부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수면 시간을 뺏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결국은 그러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고3 때는 모든 병이 다 생기고 무슨 비염부터 시작해서 눈병부터 시작을 해서 감기며 1년 내내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잠이 부족하면 몸이 배견할 수 없어요. 공부도 안 되고. 저는 이제 고중부할 때는 밤에 7시간, 낮잠 20분 충분히 잤죠. 그래서 고중부할 때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병원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렸고 이제 제가 치아 때문에 이제 속을 썩여서 치과는 정말 많이 다니는데 그거 말고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보약 이렇게 조금만 쓰면 그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 자야 돼요. 자서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쓰고 또 충전하고 조금 쓰고 또 충전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배터리 용량이 커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한 7시간, 8시간 동안 쫙 충전을 해놓고 그걸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죠. 노인분들 잠이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그냥 거의 존다고 생각하면 돼요. (204페이지) 졸리우면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졸림을 참지 마세요. 배고픔을 참지 말라고 했죠. 졸린 것도 참으면 안 돼요. 졸린 걸 참고 공부를 할 때 절대 공부 안 돼요. 절대. 졸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요새 변호사 하면서, 저도 고시공부할 때는 정말 졸린 거 안 참았어요. 어떤 날은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뭐 조명을 바꿔서 그런지 조명이 너무 밝기도 했고, 뭐, 조명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조명이 확 바뀌니까 너무 밝아진 거예요. 저는 너무 밝은 데서 되게 피곤하거든요. 눈이 피곤해서. 이상하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피곤한 거여서. 원래는 오후 2시쯤에 이제 낮잠을 자는데, 아침부터 졸린 거예요. 그럼 10시에 낮잠을 자요. 20분. 자고, 뭐, 무슨 오후에 또 자고. 하루 2번을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졸리면 무조건 자야 돼요. 근데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졸립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있거나 몸이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그 서울대 그때 이제 6층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꾸 이렇게 졸려갖고 왜 그럴까? 그래서 뭐 한 2주 정도 그렇게 1주인가 2주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5층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해봤어요. 5층은 약간 어두워요. 거기는 그 수리한지가 좀 돼갖고 거기 갔더니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명이 너무 밝아서 내가 그 피로함을 느꼈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5에서 공부를 했죠. 사실 이제 계속 5에서 하다가 6으로 올라간 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 페인트 칠하고 이제 새로 이제 인테리어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좀 산뜻하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도 일찍 가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그걸 알았죠. 하여튼 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험 전날에도 잠을 절대 줄이면 안 되고 시험 전날은 더 자야 돼요. 그러면 뭐 7시간, 8시간 잠을 자면 내가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고 과연 붙겠느냐 불안하죠, 그죠? 근데 저도 사실 그 고민을 했었는데 7시간을 자더라도 17시간이 남잖아요, 하루에. 17시간 남죠, 그죠? 그 17시간을 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충분해요. 그 깨어있는 시간에 하다못해 12시간을 자더라도 12시간이 남죠. 하루 24시간이니까. 그 12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시간 동안 다 공부를 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아침 뭐 7시 반에 학교에 가서 한 10시에 나오니까 시간이 거의 한 14시간 정도 도서관에 있죠. 제가 아침, 점심, 저녁 3끼 해봤자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럼 13시간이죠. 13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느냐? 순수하게 공부되는 시간은 9시간이었어요. 제가 강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재보니까 1시간 반짜리를 보통 6개 들으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9시간을 안 넘어요. 나머지는 뭐 커피 뽑으러 가지, 뭐 잡생각하지, 뭐 무슨 뭐 괜히 문방구 가서 뭐 무슨 뭐 볼펜 고르지, 뭐 서점 가서 뭐 책 나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실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 9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절대 줄이지 마세요. 잠자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자세, 뭐 똑바로 누워 자라고 하죠. 다 해봤어요. 저는 이제 고시공부할 때는 계속 엎드려 잤어요. 엎드려 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의사들이 뭐 엎드려 자는 거 안 좋다. 똑바로 자라. 대자로 자라. 남자는 대자로 자야 된다. 항상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남자는 대자로 자라. 근데 대자로 자면은 배가 차가워져요. 물론 이제 배 이불을 덮지만 이 배가 이제 사실 이불도 사실 보온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배가 차서. 그래서 그건 안 좋고 옆으로 자면은 배가 좀 따뜻해져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자려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으로 자는 게 좋고 엎드려 자는 것도 괜찮아요. 엎드려 자면 배가 정말 따뜻해지거든요. 제가 위장기관이 좋았던 게 10년 동안 엎드려 잤어요. 제가 25부터. 그래서 위장기관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엎드려 자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자는데 요새는 사실 속이 별로 안 좋아요. 똑바로 자면 정말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책에 보면은 뭐 조명, 뭐 잠자는 방향, 뭐 온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어요. 잠을 그냥 막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최상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무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